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와 재회 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재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재회의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닌 재회 이후 연애 과정까지 포함한 성공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내용이 아닌 어쩌면 법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 500만 부를 돌파한 비즈니스의 고전,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설득의 방법들을 사례 및 실험을 통해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중 상호성의 원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에 대해 빚지기 싫어하는 심리인데, 즉 내가 호의나 배려를 베푼다면 대부분의 상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주려는 심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예로 시시코너나 공짜 샘플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호의를 받으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받기만 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되갚아주려는 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 상호성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제시했는데, 한 실험에서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한 일부 고객에게는 반갑게 인사만을 건넨 반면 다른 고객에게는 인사와 함께 열쇠고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 결과 열쇠고리를 받은 고객이 받지 못한 고객보다 12%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열쇠고리가 아닌 요구르트를 제공했습니다. 요구르트와 열쇠고리의 가격은 같았지만 요구르트를 받은 사람들은 24%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맞는 선물을 하는 것이 차이를 가져온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대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을 때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재회와 관련해서 확장시켜 본다면 이별한 직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별을 말한 상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별을 결심한 현재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는 게 상대의 요구, 즉 니즈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저마다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별 후 재회를 시도할 때는 최소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최소한 지금, 이별을 말한 지금은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상대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별을 하신 분들은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르게 반전시키고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든지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재회는 단순히 재회의 성공 여부가 아닌 성공적인 연애로까지 연장이 되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다림의 과정이 없는 재회는 높은 확률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상호성의 원칙은 단순히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이 원칙은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성공적인 재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다림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단순하면서 교과서적이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관통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한다고 이뤄지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전제는 상호작용이며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행위는 상대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은 뭘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됐던 실험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이들에게 요구르트라는 음식을 줬을 때 더 높은 확률로 구매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를 제외로 확장시켜 본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졌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하며 보험 영업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를 방문해 법정 의무 교육을 해주고 교육 말미에 보험 판촉을 하는 영업 방식이었죠. 강의에 너무나 자신이 있던 저는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영어방도 어렵지 않겠는데? 실제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상사들의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최단 시간 안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실제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실적은 몇 달 동안이나 형편없었고 매일같이 강의 내용을 수정하고 심지어는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소위 말해 불안전 판매 전략을 사용했음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보험 판촉을 하는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교육을 마치고 보험 판촉에 들어갔는데 여느 때처럼 사람들은 불편한 부탁을 하는 영업사원인 저의 눈을 피하며 딴짓하는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지더라고요. 속으로 역시나 오늘도 안 되겠구나 싶었고 한두 명씩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리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판촉 행위를 멈추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짐을 싸며 어색한 정막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마침 제가 대학교 때 광고를 전공했는데 당시 방문했던 회사도 광고 회사여서 저도 광고 홍보학과 출신인데 광고 회사를 오니 반갑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며 노트북을 주섬주섬 챙겼죠. 그러던 중 한 분이 광고 전공을 했다는 제 말에 관심을 가지고 사적인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이어졌고 왜 광고 홍보학과를 나와 아나운서가 됐는지, 왜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보험 영업을 하는지까지 보험 판촉이랑 직접 관련 없는 얘기를 10분 정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대뜸 가입 서류를 작성하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이 사건은 이후 저의 영업 생활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를 통해 뭘 느끼셨나요? 그 당시 저는 왜 교육 실력이 다른 영업사원보다 뛰어남에도 영업 실적은 떨어졌을까요? 바로 상호성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같은 교육, 매년 같은 판촉 행위를 들어왔기에 매년 듣는 그 강의 자체가 매우 지겨웠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시 청중이 뭘 원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수정할 게 아니라 레크레이션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다든가 선물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다든가 먼저 지루한 교육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 접근했어야 했는데 저는 실상 중요하지도 않은 강의 내용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전혀 파악 못한 거죠. 그러면 왜 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그분은 갑자기 가입 서류를 작성했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은 제가 판촉하던 그 상품에 애초에 관심이 있던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확신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게 좋은 상품이 맞을까? 그런 신뢰에서 나온 확신이요.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제 말에 신뢰가 생겨 가입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니즈는 상품 설명이 아닌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의 내용이나 교육의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듯 제외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별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한 두 가지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가 원하는 말이 아닌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정말 상대가 이별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별 직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던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별 직후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처럼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적어도 상대가 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한 후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인 셈이죠. 재회도 연애의 일부분입니다. 연애가 그랬듯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연애 초기 혹은 썸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노력을 떠올려 보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상대방의 말에 책을 싫어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책을 좋아하는 척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상대방의 말에 일상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상대 앞에서는 얌전하고 차분한 척 내숭을 떨었을 수도 있죠. 즉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행동들, 그게 무엇이든 상대의 니즈를 충족하려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 연애가 이루어지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났듯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회는 절대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